다음 이야기입니다. 세계 5대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철통 보안을 뚫고 1,7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겠다, 이런 계획을 다룬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So you want to hit a jewelry store? Not exactly. The diamond mine. Yes, that's exactly right. Or what? The Met. Got every inch of this place covered. This is the most sophisticated security in the world. Okay, everybody, let's get started. She's in. 자, 이런 영화 같은 일이요, 프랑스 파리의 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파리를 가면 필수 코스인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서인데요. 영화보다 더 치밀한 수법이라고 하는데, 허준 변호사, 아니 어쩌다가 루브르 박물관이 당한 거예요? 너무나 대범한 수법에 사실상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요, 대낮에 개장 시간 무려 30분 뒤인 9시 반쯤에 스쿠터를 타고 나타난 강도단이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강 쪽 공사 중인 구역에서 화물용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박물관 외벽을 올라서 예. 내부로 진입을 한 겁니다. 아폴로 갤러리만 특정 노렸다고 하고요. 소형 전기톱 등을 이용해서 이 내부에 있는 유리 진연장을 부수고 나폴레옹과 유제니 왕후의 왕관, 목걸이, 브로치 등 고가의 보석류 9점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범행에 걸린 시간이 고작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7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낮이에요. 대낮인데 저렇게 과감한 절도 행각을 벌인 건데, 그럼 사다리차까지 놓고 노린 그 곳이 어디입니까? 아폴론 갤러리라고 하는 가장 화려하게, 지금 저 보시면 금색으로 돼 있고 예. 장신구들도 많아요. 보석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화가 많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폴론 갤러리는 왕실 보석이나 장식품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크고요. 특히 보안이나 아니면 경비가 강화돼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비싼 값비싼 보석들이 저게 전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금박과 그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는데, 이번에 사실 그 도난당한 것도 리젠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6천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안이 강화된 구역으로 있는 이유가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모나리자라는 작품도 저기에 전시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보석류거든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주 타겟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요, 박물관 강도나 범죄 조직들은 명화를 훔쳐가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대요. 대부분 저렇게 보석류들은 조그맣게 잘게 잘라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금방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왕실 보석 전시관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하고서 아폴론 갤러리를 침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리젠트 다이아몬드는 이번에 이제 범행 대상에는 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했고 또 이게 공사 중이라는 허점을 지금 노렸다는 건데, 아니 뭐 사다리차 타고 어찌저찌 해서 갤러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런데 그 전시되어 있는 보석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터는 건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예전에 홍콩 영화 종행사에 보면은 이 밤에 이 박물관 같은 데 침입을 하면 와인잔으로 이렇게 이 적외선 레이저 뚫고 달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번 절도범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오히려 낮에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경계가 좀 덜 강화되고 개방되는 그런 허점을 노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게 절도범이 포착된 영상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렇게 형광조끼를 입고 마치 공사하는 인부인 것처럼 당연히 낮 시간에는 저런 절도가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방심한 틈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톱으로 강화유리 진열장을 절단하면서 불꽃 튀는 그 장면이 온갖 SNS를 통해서 현장 영상이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 너무나 대범하다 보니까 정말 공사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빠른 손놀림으로 군더더기 없는 행동으로 보석을 꺼내 들었고 경보가 울리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탈출을 하는데요. 이 4인조 도둑이 미리 탈주에 대비해서 스쿠터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쿠터 2대에 2명씩 나눠 타고 도주를 했다고 하고요. 그중에 한 대는 루브르 인근 골목에서 버려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일단 경찰이 당일 일단 폐쇄 조치를 하고요. 현장을 살펴봤는데 형광조끼, 전기톱, 장갑, 무전기 이런 범행에 쓰인 도구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범인들이 사용한 사다리차에 불을 지르려 했지만 실패한 흔적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보면은 허준 변호사, 형광조끼 입고 뭐 이 전기톱 같은 거를 들고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저 장면이요. 의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전문 터리범들이 정말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지라는 거를 노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형광조끼는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형광색은 굉장히 눈에 띄는데 보통 도둑들은 몸을 숨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범하게 형광조끼를 입고 임부로 위장을 해서 굉장히 대범하게 유리창을 부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목이 쏠리는 낮 시간에 누가 과연 절도를 감행할 것인가라는 그 허점을 노린 게 아닌가. 오히려 그걸 역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뭐 등잔빛이 어둡다 이거를 역이용한 것 같은데 자 이번 절도범들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쳐서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 자, 허주연 변호사 말대로 단 7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브르 박물관이요 7분 만에 뚫린 겁니다. 현지에서는 그래서 군사작전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Donc tout ça est en cours. Nous nous sommes rendus immédiatement, quelques minutes après avoir eu l'information, pour tout vous dire. Cette opération a duré presque 4 minutes. Ça a été très rapide. It does appear that these were extremely well-trained robbers. They planned this meticulously, obviously. 자,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면 이렇게 치밀한 계획 아래 7분 만에 보석들이 털렸으면 이 루브르 박물관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그 박물관인데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 소장된 것들만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19세기 제정기 황후들의 보석들이 좀 쭉 털렸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리 아멜리 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보석 세트 중에 티아라,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중 1개, 그리고 마리 루이즈 황후의 에메랄드 목걸이, 네. 귀걸이 1쌍, 그리고 나폴레옹 3세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 여기에는 212개의 진주가 들어있고요. 3,000여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외제니 황후의 티아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브로치, 그리고 성유물 브로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털린 건데 이게 사실은 그 내무부의 성명을 보니까요. 시장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건 단순히 보석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훔쳐간 이 그 여러 가지 보석류들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게 프랑스의 지금 발표입니다. 아, 값어치조차 매길 수 없을 정도다라는 네. 건데 아니 그런데 이번에 이남희 기자 네. 절도범들이 들고 가다가 뭐 하나 흘린 게 있다고요? 급히 도망가다가 흘렸나 봐요. 파손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웃어야 예. 할지 울어야 할지 조금 전에 화면이 지나갔는데요. 바로 나폴레옹 3세가 1855년에 바로 지금 이거요. 저 장면입니다. 나폴레옹 예. 3세가 외제니 왕을 위해서 만든 왕관인데요. 보면은 다이아몬드 1354개가 박혀 있고요. 예. 에메랄드 초록빛 보이죠? 56개가 박혀 있습니다. 국보급 왕관인데요. 보면은 1988년 경매에 나왔어요. 이때 한 191억 원에 낙찰됐다가 이 왕관이 지금 92년에 박물관에 바로 이렇게 기부가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기억하실 텐데 네. 이 왕관 같은 경우는 급히 가지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면서 파손된 채 깨졌어요. 발견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30여 년 전 기준으로 지금 저게 200억 원인데 흘린 거 하나가 지금 저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챙긴 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도 없는데 허재 변호사, 이 절도범들을 그럼 잡을 만한 지금 단서는 있어요? 지금 국가예술품 절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수사팀이 투입이 돼서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범죄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특정 어떤 수집가가 이거를 뭐 나중에 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십 년 뒤에 이렇게 다시 경매 시장에 갑자기 드러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의뢰를 받아서 전문 절도범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원형 그대로 일단은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마약 밀매나 마약 조직의 어떤 자금 세탁과 관련한 그런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 세탁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훔친 보석들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무시하고 시장적 가치만 보면 그냥 사파이어, 금, 다이아 수천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분해해서 팔아도 어떤 자금 세탁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정도로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원형 그대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시각각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한 상황 같고요. 다만 이제 프랑스 당국에서는 지금 제3국이나 외국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뭐 프랑스 수사당국이 이게 철저하게 준비한 절도범의 소행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이남희 기자 한편으로 좀 드는 생각이
여기서 세계 3대 박물관인데 보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밤도 아니고 문 닫았을 때도 아니고 버젓이 그러니까요. 문을 열었고 개관을 하고 관람객들이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훔쳐갔다니까 더 충격적인데 프랑스에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자성의 또 목소리가 나와요. 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물리적인 감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최근 1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정규직만 200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물리적인 감시도 굉장히 인원도 줄고 이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프랑스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면 이번 도난 사건이 프랑스 내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충격이냐면 이게 아니 1911년 이래 최대 절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911, 그러니까 1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나리자를 훔쳐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911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이죠. 모나리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저 작품이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도난된 뒤에 3년 후에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발견돼서 파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1983년도엔 15세기 갑옷 중 일부가 사라졌다가 2011년에 다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도난 사고는요. 1998년 19세기 화가 까미오 코로의 그림 세부르의 길이 갑자기 사라졌고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모나리자가 그 도난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도난을 해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물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박물관에서 유리공으로 일했던 23살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모나리자를 훔쳐서 피렌체에서 미술관에 다른 그 미술사에게 판매하려다가 걸려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도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도난 사고도 이제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기록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루브르 박물관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